안녕하세요. SPH 협업 컨설턴트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BI 시장에 대한 가벼운 소개와 태블로와 공간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정민이라고 하고요. 비즈랩이라고 하는 데이터 시각화 회사를 2018년도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SPH 회사의 객원 컨설턴트, 객원 연구원으로서 태블로 관련 업무들을 같이 또 협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블로라는 도구를 사용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를 또한 동시에 매니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로 관련된 콘텐츠들,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직접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학교에서 강의도 맡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 SPH라는 회사가 지향한 어떤 BI 전략들, 이 회사가 BI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지, 기존의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과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 제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태블로와 알트릭스, 즉 BI와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 분석 이런 것들을 좀 결합을 해가지고 제가 스타벅스 잠재 고객 추정 사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분석했던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SPH라는 회사의 강점을 또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BI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을 좀 소개를 드리고 지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이 BI라는 분야는 결국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 행위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어떤 제반 인프라들을 가리키는 의미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칼라 부분을 조금만 더 보시면은요.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분석 쪽,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 어널리틱스라고 해가지고 예측하고 어떤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을 하는 작업들까지를 전부 다 포괄하는 다소 좀 브로드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글로벌 BI 마켓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한번 추정해본 외부 데이터를 제가 한번 갖고 와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운데 쪽에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이미 7.91%라는 마켓 그로스를 보이고 있고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2020에서 2024년까지 그러니까 최근 앞으로 다가올 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10%씩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BI라는 시장은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시장 전망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향후 굉장히 전망 있는 분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쪼개져 있다라는 설명이 지금 붙어 있는데 실제로 글로벌 마켓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BI 관련 업체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IBM, SAP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있고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태블로라는 이 제품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도 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이고 서로 간의 제품들을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지금 여기 투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태블로라는 도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H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BI 전략, 외부인의 시각으로 이 회사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그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근본적인 강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소개를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SPH라는 회사는요,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이 GIS 기반의 공간 분석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글 맵스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거나 슈퍼맵이라는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 업계에서는 나름 이제 잔뼈가 굵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것들을 결합한 AI 분석 컨설팅까지도 사업의 영역을 확장을 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원래 이런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회사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BI가 더해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태블로 파트너사 승인 절차를 마치면서 BI의 영역까지도 이제 SPH가 진출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도 이제 주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SPH라는 회사가 다른 태블로 파트너사들하고 가질 수 있는 강점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분야, 그 다음에 AI 분야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거기서의 좋은 사업 성과를 가지고 BI 영역으로 이제 뛰어들었다라는 점이 다른 태블로 파트너사들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태블로를 판매하는 기존의 이 플레이어들은 이 BI에서 시작을 해서 그 회사들도 이제 AI 영역을 터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기반의 어떤 GIS 분석을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 SPH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분야, 그 다음에 AI 분야를 기반으로 그 사업의 영역을 BI까지 확장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AI와 BI와 LI의 결합, 이런 것들을 한번 추구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근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SPH라는 회사가 지향하는 어떤 BI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AI와 LI 분야에서의 강점을 살리면서 그 위에 이제 BI를 이제 얹어주는, 이러면서 실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 플랫폼을 진정한 의미에서 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런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제가 SPH라는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이 회사가 추구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먼저는 스마트 BI라는 부분을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단순 반복성의 업무를 좀 자동화하고요,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우리 고객들에게 이식시켜 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 BI 시스템이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방식을 당연히 SPH도 따라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persistent BI라고 해가지고, 역시 기존의 BI 시스템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을 해서 계속해서 분석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화면들을 보면서 그 분석의 결과들을 보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BI가 기본적으로 좀 추구하는 방향이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얹어서 하이엔드 BI라고 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공간 분석이나 디자인, UI, UX 요소,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결합을 해서 정말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있어서 토탈 솔루션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를 결합했었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례에서는 AI와 또 BI를 결합한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어진 세션도 여러분들 잘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분석 화면의 사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스타벅스 화면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것인지 이것만 봐서는 지금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지도 화면은 서울시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찍혀있는 하얀색 점들은 스타벅스 한 개 한 개의 지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아마 스타벅스가 서울시 한 560개 정도 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얀 점으로 표시된 게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그 하얀 점을 감싸고 있는 그 노란색 영역이 해당 스타벅스 지점으로부터 300m 반경을 그린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상세하게 내용이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1위부터 지금 10위까지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각각의 스타벅스 지점들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이 생활 인구를 커버하고 있는지 그 순위를 나타낸 겁니다. 중구에 있는 무교동 지점이 가장 많은 생활 인구를 커버함으로써 잠재 고객, 스타벅스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이 가장 많은 거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화면을 기획하면서 가장 먼저 품었던 질문이, 하루 동안 스타벅스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의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서울에 여러 스타벅스 지점들이 있는데 어떤 지점이 그런 잠재 고객의 수를 가장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을까? 그 배후지의 인구를 우리가 한번 가지고 스타벅스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화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데이터 세트는요, 서울시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생활 인구 데이터 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KT라는 회사와 이제 협약을 맺고 매일매일 일자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있는데, 생활 인구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일반적인 인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구라고 했을 때는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구 개념인데, 여기에서 생활 인구라고 하면은 그 위치를 지났던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 머물렀던지 어쨌든 간에 특정 시간에 그 위치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들을 시간마다 추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KT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신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추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그 위치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들을 서울시에서 이제 일자별로 매일매일 데이터를 주고 있고요. 제가 임의로 하루만 날짜를 뽑아서 가지고 오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2021년도 6월 달에 있는 30일 동안의 모든 날짜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제법 무겁기 때문에 더 가지고 오고 싶어도 좀 쉽지 않았다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집계구 경계 정보라고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통계치를 활용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계구라는 개념은 이 집계구들이 모이면은 결국은 하나의 행정동을 이루게 되는데, 집계구로는 행정동에 거주하는 인구들을 약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좀 더 잘게 쪼갠 단위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경계정보 쉐이프 파일을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에 존재하는 스타벅스 위치 정보를 제가 크롤링을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이 공공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정밀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어도 우리가 공공에 풀려 있는 이 정도의 데이터만을 활용해서도 이 정도의 화면을 뽑아낼 수 있고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을 진행을 했었던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좀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어를 까는 개념으로 제가 좀 접근을 했는데요,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각의 조그만한 조각, 집계구별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 생활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구가 제일 밑바닥에 깔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쪽 레이어에는 이제 스타벅스 점들이 찍힐 겁니다. 스타벅스 점들이 위쪽에 하얀색으로 다 찍힐 거고, 그 바닥 레이어와 표면 레이어 사이에 각각의 스타벅스 지점으로부터 100m, 300m, 500m 반경을 제가 그려서 그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합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평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상상이 아마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방법론을 썼던 거는 바닥에 있는 이 생활 인구들하고 그 다음에 3번 그 중간 레이어에 있는 100m, 300m, 500m 반경의 그 반경을 공간으로 결합을 해서 교집합을 이제 설정을 한 이후에 그 해당되는 집계구에서부터 생활 인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스타벅스의 잠재 고객을 한번 추정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바닥 레이어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고 굉장히 오밀조밀한 조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이실 겁니다. 집계구의 경계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의문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집계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덩어리 집계구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보이는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조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큰 집계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사람이 좀 덜 사는 거겠죠. 500명에서 1000명 인구 단위로 끊었으니까. 근데 오른쪽에서 보이는 이런 집계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집계구,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단지라고 했을 때 하나의 동만 하더라도 이미 인구가 500에서 1000명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잘려 있고 어떤 지역은 좀 크게 잘려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바닥에 있는 레이어로 제가 생활 인구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표면 레이어에다가 제가 스타벅스를 얹었죠. 하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점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위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가운데에다가 100m, 300m, 500m 그 반경, 스타벅스 하나의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 동심원이라고 하죠. 그죠? 원을 그려가지고 지금 그 가운데에다가 지금 집어넣어서 노란색으로 지금 좀 표시되고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지금 노란색 부분이 터치되고 있는 집게구들, 노란색 부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는 집게구들을 뽑아 올려서요, 그곳의 생활 인구를 제가 해당 스타벅스 지점의 잠재 고객이라고 일단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고객을 좀 추정을 하려면은 그 잠재 고객에다가 뭐 전환율을 곱하고 뭐 여러 가지 뒤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타벅스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에 이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서 그 숫자를 쭉 집계해서 제가 스타벅스별로 이제 순위를 한번 매겨본 겁니다. 그래서 1위 이제 무교동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그다음에 광화문, 여의도. 상당수의 이 생활 인구를 커버하는 이 스타벅스 지점들이요, 중구나 종로구나 여의도 이런 쪽에 지금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이 오른쪽 상위 순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태블릿 워크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워크북이요, 여러분들 방금 그 이미지로 보셨던 그 화면하고 동일한 게 이제 태블릿 워크북에서 제가 오픈을 한 것이고요. 조금 이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화면을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있는 스타벅스가 쭉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중에서 뭐 강남구 쪽만 한번 탐색을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제가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면은 C09를 눌러서 제가 가장 위쪽에 있는 강남구 지역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지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주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색으로 찍혀 있는 이 점들은 전부 다 스타벅스 지점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스타벅스들은 굉장히 그 대로를 따라서 아주 이렇게 올바르게 잘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강남대로나 아니면 테헤란로나 이 길을 따라 가지고 직선으로 쭉 늘어선 모습들이 보이고, 그 약간 아래쪽에 약간 이렇게 외딴 곳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메인 부분과는 조금 벗어난 곳에 하나의 스타벅스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니까 스타벅스 포이 지점, 포이동에 있는 포이 지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탐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한번 쭉 당겨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밑에 있는 이 집게구들이 터치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타벅스에서 제가 300m 반경을 그렸고요. 그 300m 반경을 터치하고 있는 집게구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이 아이들의 인구를 합산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당연히 여러분, 제가 하나의 스타벅스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경이 300m 좀 큰 것 같아, 100m 정도면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줄이게 되니까 이 하나의 스타벅스가 커버할 수 있는 그 커버리지가 좀 적어지죠. 그죠? 여기 몇 개의 이 집게구들만 여기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아니면은 아니야, 충분히 500m까지도 커버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의 스타벅스 반경 500m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넓은 생활 인구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포이 지점이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봤을 때 500m 반경까지 잡았을 때는 약 한 40만 명 정도의 생활 인구를 하루에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좀 더 제가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26만 7천 명, 300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타이트하게 잡는다 그러면은 9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하루의 생활 인구를 커버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어드밴스된 분석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러면 얼마만큼 스타벅스로 사람들이 실제 방문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가공하고 구성했었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알터릭스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알터릭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워크 프로세스를 구현을 했을 때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들 보이시죠? 제가 지금 마우스로 표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데이터 세트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인풋들입니다. 인풋들이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거쳐서요. 종국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여기 있는 하나의 데이터 세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결합하고 가공하고 프로세스를 타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분석을 위한 하나의 데이터 세트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 세트를 제가 태블로라는 도구 위에 얹어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시각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강점은 만약에 이제 이 회사가 계속해서 뭔가를 분석해야 되고 추정을 해야 되고 데이터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고 뭔가 좀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이런 가공 절차를 손으로 계속해서 해줄 수 없단 말이죠. 이런 플로우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run이라는 실행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대로 이 프로세스를 타면서 그대로 쭉쭉 이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가 새로운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 최종적인 그 분석 화면 또한 이 데이터 세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화면 또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구조들을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제가 이것들을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생활인구 쪽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았죠. 제가 아까 6월 한 달치 30일 정도의 데이터고, 하루치 데이터가 기가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취급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나름 올려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쭉 태운 거고요. 요쪽에 있는 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타벅스에 올 수 있는 이 생활 인구를 추정할 때 우리 어린애들이 스타벅스를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또 스타벅스를 그렇게 자주 이용하지는 않으신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을 한 20대부터 한 50대 뭐 이 정도 선으로 제가 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요 부분도 또 의미가 있는데 스타벅스가 24시간 동안 오퍼레이션 하진 않지 않습니까? 보통 뭐 아침 일찍 여는 곳은 한 7시부터 그다음에 저녁 늦게 닫는 곳은 한 23시까지 그러니까 11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 인구들은 제가 전부 다 필터 아웃 시켜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시간대 그다음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연령대를 제가 좀 축소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공간 데이터도 이 알트엑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요 조그만한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그 생활 인구를 가지고 있는 파일과 공간 데이터가 좀 결합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이 프로세스는 스타벅스 데이터 올려서 좌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동심원을 그리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위쪽에 있는 결합과 아래쪽에 있는 이 스타벅스가 함께 공간 결합을 통해서 최종 데이터 세트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세스가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사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다음에 내일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도 제가 조금만 더 구현을 하면은 내가 특별히 더 손을 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스스로 알아서 잘 돌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러스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분석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 두시면은 여러분들의 이 분석 라이프가 굉장히 좀 편리해지실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새로운 화면을 통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때 바로바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구성을 해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SPH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